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11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본 계좌에서 매도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종목은 이제 애니눅률입니다. 애니눅률 같은 경우에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은 게 매매 복귀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 마감을 했지만 거의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꽤나 긴 시간 동안 물려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4월 23일 날 이제 첫 매도를 하고 나서부터 5월 11일 하면은 한 20일 동안 이 종목에 좀 마이너스 한 15% 이상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 구간에선. 그래도 윤석열 총장 관련 주들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정리를 그 당시엔 하진 않았었고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에서 그냥 목표가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가에서 정리를 좀 했고요. 근데 이제 반성을 해야 될 점, 그러니까 매매 복귀를 하면서 반성해야 될 점들이 꽤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3분봉으로 해가지고 봐야 여기 바이셀이 좀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가 B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가 셀로 팔았다라는 건데 이 당시에 매매를 할 때 이 4월 22일입니다. 이 매매할 때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기 전에 매수를 잘 해가지고 이때 올라오는 상태여서 한 10% 정도 이때도 수익을 발생을 했고요. 이때 50%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목표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떨어졌을 때 그 장 중간에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판 만큼 다시 밑에서 잘 잡았습니다. 이 당시에 잘 잡아가지고 장 막판 끝날 때 한 추가적으로 한 6% 정도 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반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때 올라왔을 때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대부분 모습이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이끌어 주다가 한 개의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꺾입니다. 꺾이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이 나와 주는데 이 상승이 나올 때 앞에 있는 전고점 있죠. 그 오전에 만들어졌던 1차 상승의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 막판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두 번째 이 올라오는 봉은 결국에는 쌍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은 봉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조정이 들어오면서 골짜기 그 다음에 다시 봉우리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럴 때 이제 쌍봉, 봉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이 쌍봉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매매를 했을 때 이 첫 봉우리에서 매도를 한다 치면은 두 번째 이제 골짜기에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조정받을 때 매수를 했다 치면은 이 올라올 때 이 전고점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보다 물론 넘으면 좋겠지만 기대를 하기보다 이 구간에서 매도를 좀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패착은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한 물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 자체는 그 다음 날에 이제 개파락을 했었는데요. 4월 26일 날 개파락을 한 이 상태에서 개파락했을 때 사실 이제 매도 어제 그 전일에 장중에 여기 추가 매수를 한 구간에 다시 개파락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일단은 과감하게 좀 잘랐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두 번째 아쉬움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일단 이렇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과하게 빠진다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쌍봉의 모습이 유력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일단 두 번째 패착이고요. 그러면서 뭐 장중에 이렇게 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지나고 봤을 때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서는 제 기준대로 있었기 때문에 제 기준이 어떤 거였냐면은 여기 앞에 전고점 3분봉상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줬던 고점 있죠. 이 전고점 위에서 주가가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 다음 날에도 개파락을 좀 하면서 아침부터 일찍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하락이 나왔죠. 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벌써 평단가 이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당시에 평단가가 한 19,500원 정도가 됐고요. 여기입니다. 19,500원. 19,500원에 제 평단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그 밑으로 확 빠졌죠. 이거는 이 위에서 한 10%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9%, 한 6, 7% 더 빠진 거면은 15%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장중이 좀
이때 또 정리를 그래도 올라왔을 때 정리를 했는 게, 그러니까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패착이고요. 이렇게 과하게 내 평단가보다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 평단가까지 다시 올라온다고 치면은 50%라도 여기서 던졌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빠졌죠. 물론 그때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게 영향이었습니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또 한 번 더 왔는데요. 그 다음 날에 이 19,500원 제 평단까지만, 평단가에서 거의 뭐 일단 평단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조건 한번 잘라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알고는 있는데 참 이 아는 것과 이게 매도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매도를 못했습니다. 매도를 못하고 나서 분명 장중에 이렇게 다시 올라와 주고 이런 곳에서도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매도를 못했다가 이제 거의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15% 이상 찍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졌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얘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그래도 대장을 한 번씩 찍었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빠지면서도 주가가 일봉상에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었지만, 충분히 그 윤석열 관련 주들 다른 모습 한번 보면서 아직까지는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렇게 일단 무모한 이제 좀 존버를 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가지고서 매매를 했고, 다행히 일단 오늘 그래도 매도를 해서 잘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아침에 절반 매도하고 중간에 올라갈 때 또 나머지 물량 다 정리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물량을 다 버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직 물려있는 종목들이 더 있고요. 그 종목도 차례대로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제 종목이 좀 올라가니까 그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에서는 따로 오늘 매도를 한 종목이 없고요. 무료 리딩 종목은 매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매매 종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텔레칩스는 아침에 바로 개파락을 해버렸더라고요. 5월 11일 오늘이죠. 왜냐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2.9%까지도 전날에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를 반영해서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개파락한 것까지 치면은 한 4% 손절이 나갔고요. 4%가 나갔네요. 일단은 4%로 손절이 나가서 끝이 났다. 그다음 위즈코프는 좀 아쉽네요. 여기까지 좀 떨어졌다가 매수가 된 뒤에 올라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입니다. 캐리소프트도 여기까지만 좀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매수가 또 안 되고 바로 올라간 모습이고요. 남광통원도 똑같네요. 남광통원도 여기까지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 이 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4%, 텔레치스 마이너스 4%밖에 매수해가지고 매도된 게 이 손절 나간 게 이거밖에 없네요.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목표가를 한 번씩 찍었기 때문에 이 찍은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잠깐 볼 건데요. 일단 오늘 상승 테마는 철강주, 그다음에 알루미늄주, 남북철도주, 윤석열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한 번씩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요. PJ 메탈, 국제 알루미늄 가격 급등세 속 이제 급등으로 해가지고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양 에스텍은 철강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었고, 그다음 대북주로도 엮여가지고 갔고요. 바이오 리더스는 이제 개별주로 코로나19 백신 GMP 생산으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얘도 알루미늄 가격 급등세로 갔고요. 이루오는 따로 이슈가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대우 AL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GTX-D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북 철도 이제 좀 관련돼가지고 얘가 대장으로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조강 페인트는 종이 빨대용 수성 접착제를 이제 국내 생산한다 해가지고 상승세. 그다음에 포스코 강판도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강판주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도 이제 알루미늄 관련돼서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데아티아이도 철도 관련돼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시아경제가 있거든요. 아시아경제도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주기도 하고요.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능률, 아까 제가 매도를 했던 애니능률 있죠. 애니능률도 상승이 나왔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면은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또 삼성전자가, 제가 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 삼성전자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나스닥 기술주 하락하고 하니까 얘도 개파락하면서 어제 상승했던 분을 다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기관이 지수를 보면은 다 팔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늘
공모주 이제 상승이 나와가지고 따상일 가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뭐 아침 일찍 3분봉으로 보면은 아침 일찍 시초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살짝 올리는가 싶더니 바로 밑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VI가 한 4번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일단 기대가 많았을 텐데 좀 신규로 여기 위에서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20% 찍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장이랑 좀 안 맞지 않았나. 일단 나스닥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다음에 너무 이제 본래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공모가가 컸던 거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관련 많이 꺾이네요. 하이닉스가 오늘 개파락하면서 완전히 밑으로 밀렸습니다. 이런 거는 좋진 않은데, 그 다음에 네이버도 그렇고요. 어제 나스닥 이 영향을 좀 받았겠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좋아진 모습이고, HMM 진짜 이런 성장으로 이 성장주, 그러니까 일단 운수업 이쪽은 정말 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가 오늘 좀 저는 이 봉을 보고서 오늘 일봉을 보고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한번 또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왜냐면은 21선 구간이기도 하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이 그동안에 나왔던 이 하락을 좀 멈춰주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저는 물론 매매를 할 때 한 손절가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데 오늘의 저점을 손절로 생각하고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진단키트의 모습이 다 진단키트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서서히 좀 저점을 좀 잡아주는 듯한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 아까 봤고 대아티아이도 있었고요. LG화학 일단 화학 관련주죠. 2차전지 그나마 2차전지는 좀 상승세이긴 했네요. SK 하이닉스의 모습을 모습과 비교하면은 꽤나 괜찮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상승이 이어졌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사이버 테러로 인한 휘발유 값 상승이 나와가지고 한번 중앙에너지비스나 홍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아침 장중에는 이제 반응을 좀 해줬다가 한 15분 봉으로 보면은 반응을 좀 일찍 상승이 나왔다가 밑으로 많이 빠지는 장중에는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등주 홍구석유는 아예 개파락을 해버렸고요. 중앙에너비스가 이제 그나마 이제 대장으로서 강했는데 홍구석유는 이제 개파락도 시작하면서 장중에 이렇게 밑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슈가 있는데요. 녹십자 식약처 검증이 1차 검증 탈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 뉴스가 좀 클 것 같은데 이 뉴스를 잠깐 보면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연달아 좌초 2호 치료제 캄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녹십자가 이제 2호 치료제로서 이제 식약처에다가 이제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결과가 검증에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3월달에 종근당이 나파벨타주를 조건부 허가를 받으려다가 검증 자문단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실패를 했는데 녹십자마저 좌초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살짝 일단 지금 이게 6시에 나온 뉴스여가지고 시간 내에서는 반응을 못했습니다. 반응을 못했지만 아마 이 뉴스가 떴기 때문에 내일 이 녹십자는 좀 개파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파락이 나왔을 때 여기 한 31만원 있죠. 31만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31만 5천원 구간.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이 전 저점 구간. 그나마 여기를 좀 지켜주면서 주가가 그래도 여기 쌍바닥을 뭐 만들면서 올려주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깨져버렸죠. 아무래도 내일 개파락을 하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개파락을 했을 때 여기를 지켜주는지가 관건이고요.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한 25만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다른 생각인데 반사이익으로 그 의료 치료제가 있죠. 그 셀트리온, 레키로나 주입니다. 그 셀트리온이 혹시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치료제 관련 섹터가 아예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아예 힘이 없어가지고 아예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녹십자 관련해서 녹십자 뭐 랩셀 꽤 많은데 그다음에 녹십자 셀도 있고요. 녹십자 MS 일단 녹십자 관련 종목들이 내일 좀 개파락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 대웅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내일 과연 이제 치료제 얘가 이제 대웅이 반사이익을 혹시 받을 수 있을지 좀 봐야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움직임은 좀 봐줘야 됩니다. 그 호이스타정 여기 나온 게 임상 2, 3상을 동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웅제약 일단 이 결과가 임상 결과가 나오면은 3상을 진행해서 최단 기간에 결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대웅제약 아직 식약처에 내지를 않았는데 과연 대웅이 이제 반사이익으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진짜 1위 그나마 이제 1호 치료제잖아요. 치료제가 승인이 된 걸로 따지고 보면은 셀트리온이니까 이쪽 관련해서 한번 내일 이쪽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대웅제약이나 이쪽으로 올라갈지는 한번 장이 열려가지고 움직임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SKINT는 첫날 6% 하락을 하면서 공모주 따상 행진이 깨져버렸습니다. 일단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죠. 1조 2천억이나 9천억이나 터졌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가 홍준표 그 의원 복당 어쩌나 뭐 이런 뉴스로 해가지고 지금 홍준표 관련 주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선제가 대장으로서 지금 단기가열에 좀 들어간 모습입니다. 앞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요. 영화금속도 좋고요. 차트가 괜찮고, 보강산업도 좋습니다. 어제 미리 상승이 좀 나왔었죠. 보강산업도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이 그래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경남스틸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두올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동방선기도 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윤석열 총장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이 나온 거 보면은, 일단은 이 홍준표 의원 관련 주들도 보면은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관련 주들 한 번씩 보면은 일단은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한번 그나마 안 오르는 거 워니큐브? 근데 일단은 모습 자체는 좀 고점 구간이긴 합니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일단 오늘 상승이 한번 나왔으니까 뭐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 관련 주들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여기도 고점이긴 한데요. 이런 프리엠스 같은 거는 차트가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고점인데 안 빠지죠. 이 저점을 잘 다지면서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동신건설도 나쁘지 않은 차트의 모습이고요. 지금 저는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을 좀 좋아하는데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SG, 토탈소프트, 에이텍TN 이런 에이텍TN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도 한 번씩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관련주들 이제 보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을 하면서 약간 뒤에 제가 이제 바닥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차트가 오늘 코스피가 많이 꺾이긴 했죠. 어제 만들어졌던 이 장대 양봉 있죠. 장대 양봉을 바로 음봉으로서 깨버렸습니다. 일단 음봉으로서 깨버려가지고 일단 내일 움직임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다시 양봉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고, 만약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올릴지 아니면 진짜 밑으로 떨어질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일 양봉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 음봉을 뒤덮는 그런 양봉이라고 하면은 상승으로서의 기운이 더 강할 텐데, 그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개인이 오늘 뭐 3조 5천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진짜 옛날 그 동학개미처럼 오랜만에 개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나왔고요. 반대로 외국인 2조 원 매도를 했고, 기관도 1조 3천억 매도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금융투자는 기관에서 단타꾼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냥 그동안 올린 거 한 번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일단 매수한 거 지금 물량 다 매도한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거 보면은 참 허망하죠. 뭐 그렇게 올렸는데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빼버리는 게, 그래서 오늘은 많이 허망한 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연기금도 똑같습니다. 연기금도 그냥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 오늘 또 매도가 나와버렸고요. 투신도 오늘 같이 매도가 나왔네요. 결국에는 개인들만 사는 장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마이너스 1.43%로 하락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5천억 개인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둘 다 양매도였습니다. 수급 다 양매도를 했고요. 과연 양봉이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내일 양봉이 만들어져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4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은 좀 꺾이는 건 또 어느 정도 당연한데요. 근데 이 꺾이는 게 내일까지는 좀 용납이 하루 정도는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진짜 양봉이 이제 나와가지고 반등을 해주는 그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꼭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물려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 종목이 팔려야 되거든요. 지수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종목들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확인했고, 그나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닥 종목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한정기술인데요. 한정기술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팔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체 다 팔았는데 오늘 또 한 장 안 좋은데도 7.8%나 올랐습니다. 강한 종목이죠.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수급도 기간이 계속 연기금이나 투신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이런 단기 저항에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지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요.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그러니까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있던 이 녹십자 영향을 받아서 반대로 반사이익을 얻어가지고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앞에 이렇게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터진 상태에서 급하게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서 급하게 하락만 나온 겁니다. 이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한번 지금 자리에서 만약 그 이슈로 이게 종근당 쪽으로 반사액이 나온다 하면은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도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모습이 지금 뭔가 버티는 모습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버티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지금 어차피 바닥권은 단기 바닥권은 여기니까요. 5,000원, 여기 5,000원을 지키는 선에서는 한번 계속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동신건설, 이재명지사 관련주 아까도 얘기했죠. 이 종목도 제가 좋아하는 차트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을 이렇게 했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없으면서 이 밑에 단기 박스권을 만들었던 전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관련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요. 이더리움이 어제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꺾이더라고요. 대신에 얘도 보고 있는 게, 결국엔 여기 있는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안 터진다는 거는 그냥 개인을 털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저점 구간을 잘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가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저점이 만들어지면 올라가면은 이게 결국에는 쌍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 바닥이 두 개가 되는 건데요. 그 상태에서 한번 이제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도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은데도 오늘 양봉을 뽑아줬습니다. 이 과상화폐 관련주들이요. 나쁘지 않고, TPC도 좋은 종목입니다. TPC 얘가 앞에 거래대금 올라갈 때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9천억이나 터졌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냥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만 했어요. 거래대금 자체가 없이. 그러면서 얘도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가격대까지 온 거고요. 얘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이때 30% 고점 대비 30% 빠진 이 자리에서는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얘도 보고 있고, 한농화성, 일단 기술주가 많이 빠지니까 2차전지 관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좀 꺾이긴 하는데 얘도 결국에는 어떤 이슈로 해가지고 양봉이 만들어지는 날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날이 나올 텐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 휴마시스, 아까 제가 휴마시스는 좋다라고 얘기했죠. 왜냐면은 일단 이 하락을 멈추는 거래대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봉상에 보시면은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왔고, 이 종가가 올라오는 날 중간에 보면은 이런 거래대금 터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이제 하락을 멈추는 그 기준이 되고요. 이런 양봉, 도지 양봉 만들어진 게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안에서 매수를 좀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단계 주가가 업그레이드 돼가고 올라가면은 그때 정리를 하는 매매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매수를 이제 얘는 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가상화폐 관련 주들 있죠. 가상화폐 관련 주들이 모습이 죄송합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좀 안 나오네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보시면은 뭐 휴마시스도 있고 액세스바이오,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진단키트 업체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침에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팜젠사이언스, 또 엔디포스는 약하고요. 진매트릭스도 이제 아직까지는 상승이 안 나오고, 미코바이오, 유유제약도 오늘 좀 오늘 갭이 뜨면서 상승이 좀 나왔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키트 종목들이 많이 하락세가 나오고 했는데 점차 이제 그 하락을 멈춰주는
버티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 애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크라운 제가도 윤석열 총장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 높은 종목들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종목들, 횡보를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과, 그다음 대성창투 얘도 이제 IPO 관련주였죠. IPO 관련주인데 여기서 뭔가 이 저점을 잘 안 깨고 있죠. 저점을 안 깨는 모습, 이런 거는 좋다 생각을 합니다. 보혜양조는 유시민 이사장 관련주인데 그냥 좀 차트가 이뻐가지고 계속 넣어놓고 보고 있고요. TS 인베스트먼트는 좀 약해요. 가상화폐주 치고는. 한국석유는 매수할까 하다가 힘이 조금 좀 딸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좀 잠깐 지우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자이언트 스텝, 얘도 뭐 제가 좋아하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결국에는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요.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고, 움직임이 좋게 나오면 매매할 거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괜찮고, 구형테크 자동차 부품 주들이 그래도 시세가 좀 이제 더 이상 하락을 멈추면서 상승이 나와줄까 싶었는데 좀 오늘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현대 BNG 스틸, 명신산업도 이제 기술주, 이제 테슬라 관련으로 엮여 있는데, 명신산업이 지금 그 5일 동안 외국인이 좀 많이 좀 사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외국인이 좀 이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면서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제 이제 해가지고 기술주가 빠졌는데, 테슬라도 빠졌겠죠. 테슬라 빠졌는데 얘는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오는 종목이고, KCTC는 좀 많이 빠졌네요. 얘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더 빠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매수하면 7,000원 구간까지는, 오면은 이제 매수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푸른저축은행도 윤석열 총장 관련주인데, 아까 말했죠.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반면에 이렇게 횡보를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횡보를 하는 종목 중에서 얘도 그래도 그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베이스, DNC 미디어, 그다음에 CS, 그냥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동방도 있고요. 대한항공은 오늘도 상승이 나왔네요. 이 종목은 강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기간도 연기금이랑 이렇게 다 엄청 들어오죠.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수를 잘 안 하고 꺾일 때 매수하는데, 꺾이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도 가상화폐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다음에 HLB 그룹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얘도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뭔가 여기서 잘 버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시젠도 있고요. 시젠은 오늘 좀 꺾이긴 꺾였네요. 그다음에 세방전지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런 빠지는 구간에 오니까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다음에 손오공도 이 OTT 관련, 디즈니 플러스 관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저점을 그러니까 더 이상 깨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좋아 보이고요. 지니뮤직도 괜찮고, 클리노믹스도 있더라고요. 클리노믹스 일단은 얘가 이슈는 만명 개놈 프로젝트 성공적 완료 소식에 급등을 했었는데, 그냥 차트가 한 번 정도는 튀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일 관심 종목들 한번 뽑아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어제 뽑은 종목들은 없고요. 다 지웠고, 다음에 새로 매매할 종목들 보면은 아이진을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진을 넣어보고, 중앙에너비스까지 한번 넣어보고요.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진짜 강하네요. 계속 강합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얘를 매매할까요? 매매해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냥 간단하게 짧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매매를 해보고, 다음에 일단 3종목 정도만 매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4종목. 일단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이죠. 스푸트니크 관련 주고, 일단 아이진도 이제 정부 백신 관련된 종목인데, 얘도 똑같이 이제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가를 2에서 3% 위에서 잡기로 했죠. 매수가는 한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고, 매도는 여기 저항대였던 구간이요.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아이진이요. 다음에 중앙에너비스입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이게 해킹 당해가지고 그런 이슈가 계속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도 관심 종목 넣어가지고 한번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저점 구간에서 다시 2에서 3% 매수가 정해놓고, 매도는 이런 저항대에서 하겠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다음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얘도 이제 백신 관련 이슈죠. 요즘에 강하게 가고 있고 여기 손절, 그 다음에 한 2에서 3%, 한 이쯤이 매수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매도는 이런 여기 저항대들 있죠. 이런 저항대, 이 저항으로 맞이했던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고요. 슈원스 글로벌 스푸트니크 관련된 대장 종목입니다. 대장 종목이고 일단 얘도 똑같이 여기 손절가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 일단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매수, 그 다음 매도는 여기 이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결국엔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고 내일 한번 또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또 봐주셔가지고 일단 오늘 그래도 매도가 된 게 있어가지고 다행이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정리를 해서 본 계좌에서도 매매를 좀 깔끔히 할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